네, 안녕하세요. 머니앤스포츠의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평균 수명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과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포츠 산업도 점차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산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1.3%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세계 스포츠 산업이 6.2%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요. 그만큼 스포츠 산업의 미래는 참 밝다고 볼 수 있겠죠. 머니앤스포츠에서는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산업적 의미,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서의 비전을 모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요. 바로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의 소식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 소식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죠. 유정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스포츠를 단순히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큰 것인데요.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삼으려고 하는 이 스포츠 산업, 이 머니앤스포츠가 스포츠 산업의 가치를 조명하는 전문 방송인 국내 최초의 방송인 만큼 앞으로 발빠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라는 말이 정말 와닿고 또 사명감이 드는데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스포츠 산업이란 무엇인지 좀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이런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들이 행해지는 이러한 시장의 구조를 스포츠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 스포츠 산업의 그 발전 가능성 그리고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우리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큰 활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은 월드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은 사실은 스포츠 산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경기나 경기력은 그 주 원료이자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이 이런 그 국가 브랜드들이 산업적인 이미지로 전이됐을 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스포츠 산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사업의 확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의 제조업이나 ICT, 정보통신기술, 의료나 관광 이런 부분들과 융복합 상품들을 만들었을 때 그 시너지가 이미 기술력이 돼 있는 이런 분야와의 융복합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그 스포츠 산업의 구조적 단점이라든지 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점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세한 업체가 많다라는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좀 턱없이 부족한 이런 산업 구조를 지탱하기엔 좀 부족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큰 업체와 작은 업체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그 중간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신발, 용구, 용품들이 있겠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의 해외 브랜드 의존율이 조금 좀 지나치게 높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나 R&D 비용에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국제 경쟁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런 구조적인 단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 첫 번째 소개해 주실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스포츠 마케팅인데요. 스포츠 마케팅의 꽃이 바로 프로스포츠입니다. 이 프로스포츠를 생각해 보면 최근 프로야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반면 프로축구는 다소 좀 침체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 첫 번째 소식에서는 그 프로축구에서 들려온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1992년부터 98년까지 이랜드가 푸마 축구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이랜드 그룹이 16년 만에 K리그에 귀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이랜드가 프로 축구단을 창단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창단을 하면서 좀 야심찬 비전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야심찬 비전을 내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14일 그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축구회관에서 이 창단 발표식을 가졌는데요. 프로축구 연맹의
뭐 창단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뭐 신생구단 창단의 공식화하는 이런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네. 특히 이날 이랜드가 제시한 당찬 포부가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 K리그는 지난해부터 이 디비전 리그 업다운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부격인 클래식과 2부격인 챌린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랜드가 신생팀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2부격인 챌린저 리그인데요. 네. 앞으로 2, 3년 이내에 챌린저 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이고 홈관중 10,000명 시대를 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네. 앞으로 2020년까지는 홈관중 40,000명 시대 그리고 뭐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을 하고 그에서 끝나진 게 아니라 AFC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까지도 거머쥐겠다. 와. 이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야심찬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생구단 창단이 프로축구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네. 이랜드 축구단이 뭐 창립을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친여동생이죠. 박성경 부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번 창단으로 박 부회장은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하는 K리그에서 여자로는 처음으로 구단주를 맡게 되는 셈인데요. 이랜드그룹은 사실 2012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는 프로구단인 LA 다저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셨거든요.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프로구단에 대한 애착을 가져왔고 네. 사실은 최근에 인수한 K-스위스라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그리고 기존의 이랜드그룹이 가지고 있는 약 250여 개의 브랜드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네. 상당히 국내 시장에 대한 프로구단에 대한 니즈가 점점 전략적으로 커졌던 것 아니냐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네. 실제로 이번에 신생팀 창단 배경에는 연고 지역이 서울이라는 점과 그리고 강남에 베이스를 둔 잠실 종합운동장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2020년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K리그의 구단 전체의 선순환 구조의 경영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소속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995년대 창단한 신흥 강호인데요. 수원 삼성 블루윙스 축구단이 네. 삼성전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원의 연고지 정착을 했고 그리고 뭐 신흥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제1기획이 지난달 19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수원 삼성 블루윙스 축구단의 지분 100%를 제1기획에게 넘긴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요. 소속이 바뀔 경우에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이번 수원 삼성 구단의 제1기획행에 갖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상품성의 재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은 이미 글로벌 신화를 이룩한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매년 수백억을 들여서 뭐 EPL에 있는 첼시에 뭐 셔츠 타이틀 스폰서를 하고 있을 만큼 네. 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림픽이나 첼시의 스폰서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북미 진출이나 유럽 진출에서 가시적인 성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큰 성과를 얻어내고 서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스포츠 마케팅의 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작 자신들의 상품, 자신들의 고유 상품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축구단을 아시아 최고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자꾸 늦어지고 변화되고 시장이 자꾸 위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결국은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자라는 이런 쪽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제1기획은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첼시 후원 같은 경우의 업무도 결국은 제1기획이 맡아서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뭐 K리그 타이틀 스폰서에 대한 후속 업무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 그룹 내에서 가장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를 관련된 산업을 잘하는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 수원 삼성의 제1기획행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발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수원 삼성의 경우와 좀 비슷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 구단들, 기업의 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형 구단들의 경우 최근 한 10년간 계열사 편입이나 스포츠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계열사 전체에 있는 스포츠 구단들을 좀 모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들을 해왔는데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의 방점이 결국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였거든요. 결국은 돈이 안 된다.
또는 운영상의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부분들에 의거해서 검토가 된 것이었는데 사실 이번 사례는 구단의 미래 가치를 놓고 볼 때 뭔가 전문성, 효율성에 발을 맞춰서 제1기구로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가 결국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기업 구단들에게 향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구조 변화에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정훈 기자 오늘 정말 스포츠 전문가답게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김창우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우 교수가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창우의 더 리더스 진행을 맡은 김창우입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올림픽, 피파 월드컵, 세계 육상 경기대회 등 스포츠 3대 빅 이벤트를 치른 세계 7번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김창호의 더 리더스에서는 앞으로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신신상사 정원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스타스포츠. 어떤 회사입니까? 네, 신신상사는 스타스포츠로서 더욱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스타는 브랜드를 스타로 쓰고 있으며 축구볼, 농구볼, 배구볼, 핸드볼 등 구기 종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관련 종목에 필요한 의류와 관련 용품을 생산하는 토탈 스포츠 브랜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타스포츠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스포츠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어떤 곳이든지 가장 높은 곳을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스타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스타를 사명으로 쓴 동기가 되겠습니다. 회사 연역을 보니까는 65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회사에 몸을 닫게 되었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1965년도에 저희 형님이 스타고무공업사라는 브랜드로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저희 형님은 지금도 경영일선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1975년도에 학업을 마치고 현재 40여 년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같이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런 셈이 됩니다. 40여 년 동안 기업을 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계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1984년도,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이 되겠습니다. 제 20일에 수출의 날 포상에서 저희 스타가 수출 실적 1천만 불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011년 제5회 대한민국 스포츠 브랜드 대상, 즉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아쉬웠던 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제농구연맹의 공인을 득하여서 어느 국제시합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구의 종주국인 미국의 프로농구 NBA 게임볼을 저희 스타에서 제공을 하여 주었습니다. 올림픽에 사용되는 농구 시합구는 국제연맹과 일본의
몰텐이라는 스포츠 회사에 오랜 동안 스포츠 관련 스폰서십을 맺고 있습니다. 올림픽 사용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국제연맹 공인구 담당자와 많은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주최국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농구 경기 시합구를 선택받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부분에 후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회사는 스포츠로서 발전된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일정 부분 또 환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에서 제가 십수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족구 종목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때부터 발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훌륭한 종목을 향후에 태권도가 우리가 종주국이 되듯이 이 족구가 우리의 전통 종목으로서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주춧돌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스포츠계에 후원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종목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폰서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종목의 발전을 함으로써 또 활성화가 되고 또 관련된 산업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과 종목의 발전, 이 부분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토종 브랜드들이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 브랜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점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토종 브랜드라 하면 대개가 중소기업으로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된 회사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무차별적인 시장 공략으로 인해서 이러한 토종기업 브랜드들이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태를 세밀히 파악을 해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서 정부에서는 이 업체에 필요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떠한 R&D 지원이라든가 또는 마케팅 지원을 해준다면은 아마 이러한 토종 기업들이 충분히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업 분야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분야, 특히 스포츠 산업 분야는 일부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무조건 국산품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떠한 경쟁력과 또 이 브랜드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면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스포츠 산업 발전으로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농구는 몰텐, 배구는 그 미카사가 자기네 걸로 하겠다고 자꾸 하고 우리는 우리 걸로 하겠다고 주체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서로 거의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2014년도 올해 1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막대한 비용을 또 투자하고도 올해 9월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 9달 동안에 뭘 합니까? 결국 투자만 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브랜드 파워가 또는 어떤 그 마케팅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거의 5개 축구볼, 농구볼, 배구볼, 핸드볼, 테니스볼의 5개 종목을 그래도 우리 스타가 했다는 것은 스타의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또 스타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스포츠 용품의 자존심을 세운 것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사실 일회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유명무실화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상황만 지속적으로 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피플 인사이드입니다.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체육인 분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찾아간 분은 바로 이 프로야구 초대 홈런왕이죠. 김봉현 씨입니다. 은퇴 후에 사회체육학과 교수로서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곳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극동대학교입니다. 초대 홈런왕인 김봉현 씨가 이곳에서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야구 팬들이라면 김봉현 교수라는 직함보다는 홈런왕 김봉현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선수 생활 은퇴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1982년도 프로야구 원년을 시작을 해서 88년까지 선수생활 7년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선수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타격 코치할 사람이 없어서 조기 은퇴를 했던 거죠. 1988년에 은퇴를 하신 후에 혜태 타이거즈의 코치로 활동을 하시다가 또 교수로 훌쩍 변신을 하셨어요. 교편을 잡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2000년도를 혜태 타이거스 2군 감독을 마치면서 나올 때 제가 학위를 갖고 있는 친구들 권유로 대학 가서 강의를 한번 해봐라 해서 2001년부터 겸임교수를 시작을 했죠. 그럼 이렇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떠세요? 집안의 아버지나 형님께서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교직을 이수해라. 그래서 선생님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좀 해라. 했던 것이 이제 제 목표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훗날 이제 프로야구가 돼서 몸값이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제 첫 번째 인생의 목표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꿈을 꾸어왔었고 어떻게 보면 좀 준비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금 프로야구에 대한 애정을 아직도 못 잊고 있습니다만은. 교수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도 여전히 야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학교가 극동대학교가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가 돼 있어서 이 일대 지인들이나 기관장 내지 친구들도 이제 많이 사귀다 보니까 조금 야구에 불모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동네 복숭아 재배하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야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지금은 명실공히 햇살에 야구단이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사실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새 삶을 사는 것이 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좀 지원도 미비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께서는 체육한 은퇴인들에게 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교육적 프로그램이 좀 많이 형성이 돼야 되겠다. 지금 벌써 이제 10개 구단의 선수들이 확보가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가고 코치 자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조금 한국야구위원회라든가 대한야구협회라든가 해가지고
선수 후에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교육적 조건 목적을 가지고 갖췄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의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스포츠가 굉장히 그 광대하게 지금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급이 좀 널리 펴져 있는데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급이 좀 늦어진 것이 지금 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종사자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산업에 대한 육성을 그리고 인프라 구성을 좀 먼저 한다면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모든 스포츠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산업을 앞장서는 분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조금 장기적인 투자를 해줌으로써 스포츠 산업도 스포츠 그 야구나 축구처럼 동시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교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야구 쪽에서 불러주겠지 했는데, 이제는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이제 적지 않은 나이도 됐습니다만은 정말 프로야구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꿈과 열의가 좀 있고요. 지금 후배 양성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도 굉장히 보람있고 재밌는 시간인데, 정말 큰 목표를 가진다면 프로야구 감독을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한번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이번에는요, 공모전 그리고 대외활동 전문 사이트 올콘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한주리 리포터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제5회 예쁜 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5회 예쁜 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특색 있고 창의적인 간판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발굴해 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시민에게 편리한 도시 구성 요소를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는 6월 30일까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2014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 소상공인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신업종, 신업태 등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데요. 접수는 오는 5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